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9월 올게 왔습니다. 이건 꼭 알고 가세요. 9월에 정말 중요한 발표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알고 갔으면 좋겠다. 9월에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최근에 댓글로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 많이 달아주십니다. 근데 그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댓글 앞으로도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영상 꼭 많이 봐주시고요. 제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그리고 제가 자료집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은데 이 자료집들 다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어요. 자율주행, AI, 전기차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건 뭘 알고 가야 되냐, 이게 메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보여드릴 게 금리 인하와 그 다음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관계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 회색이 경기 침체 구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이는 파란색이 금리 구간입니다. 미국 기준이죠. 그래서 항상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 경기 침체와 이 강력한 금리 인하, 경기 침체와 강력한 금리 인하, 경기 침체와 강력한 금리 인하는 항상 함께 왔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구간인데, 아시겠지만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당시 IT 버블이 터졌던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2007년 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던 구간이고, 2020년 이 당시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말 이 전 세계가 뒤덮인 100년 만에 온 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항상 금리 인하가 오는 구간에는 경기 침체가 오면서 과하게 금리 인하가 나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고 계속 동결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되냐 안 되냐가 발표가 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를 만들면서 과하게 나올 거냐, 아니면은 적당히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시장을 적당히 받쳐주는 흐름으로 나오겠느냐, 이게 제가 봤을 땐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상황처럼 경기 침체가 갑자기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확 내려버리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는 이렇게 경기 침체가 안 나오고 적당히 금리 인하하면서 경기를 잘 받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고용지표 수정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실제 노동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BLS라고 합니다. 노동부에서 5월에 14만 4천 명의 고용이 있었어요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 수정치를 보니까 19,000명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거의 10분의 1로 줄었죠. 그 다음에 6월에도 14만 7천 명이 고용됐어요 라고 발표를 했는데, 다음 달에 보니까 수정치가 14,000명으로 수정됐습니다. 이것도 10분의 1로 줄었죠. 이거는 사실 실수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조사를 안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할 정도였는데, 큰 폭으로 5월, 6월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7월 비농업 일자리 발표가 나왔고, 실제 트럼프가 야, 너 뭐하냐, 지금 이걸 너가 지금 제대로 지금 조사한 게 맞아? 하면서 BLS 노동통계국 국장을 경질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라버렸어요. 제정신이 아니네 이러면서 5월, 6월, 7월 연속으로 작살이 나니까 그냥 잘라버립니다. 그가 발표한 숫자는 터무니가 없다. 내 생각에 이건 사기극이다. 그저 또 하나의 사기극이다 라고 실제 트럼프가 언급을 한 단어입니다. 얘기고요. 그래서 최근 고용지표를 보면 7월 당시 시장 예상치가 10만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크게 밑돌았고, 8월에 또 7월 수정치가 나와요. 그러면은 10만보다 밑돌았는데, 중요한 거는 또 이렇게 만따리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경기 침체라고 보는 게 맞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8월에 뭐라고 나오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사실 8월 고용도 중요하지만 수정치를 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 왜? 최근 2달 연속으로 10분의 1로 거의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시장에서는
일단 미국의 8월 실업률을 4.3%로 예상을 해서 한 0.1% 정도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상치입니다. 그리고 비농업 고용자 증가폭은 8만 명으로 7월에 나왔던 7만 3천 명보다는 증가하지 않겠냐라고 전망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7만 3천 명이 7월에 늘었지만 이번에 수정치가 7만이 아니라 막상 10,000명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 최악이겠죠. 그 다음 8월이 8만보다 낮게 나오면 또 안 좋은 거고. 그래서 긍정적인 금리 인하로 가려면 적당한 고용지표의 둔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나쁘니까 금리 인하로 막자, 틀어 막아보자,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5월 6월처럼 7월 수정치가 과하게 급락을 하고 과하게 수정이 되고 8월 고용까지 박살이 난다? 그럼 이거는 얘기한 대로 적당한 위험이 아니라 경기가 침체됐는데라고 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고용지표가 적당히 나빠야 돼요. 너무 나빠도 안 되고 좋아도 안 돼요. 좋으면 금리 인하를 못 할 거고, 너무 나쁘면은 경기 침체 때문에 증시가 빠질 거고, 적당히 나빠야 된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과하게 안 좋으면 과거 금리 인하처럼 시장 눌림목과 함께 연속 금리 인하가 나와야 될 수도 있어요. 좋으면 금리 인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막 얘기한 대로 적당히 나빠야 된다. 그래서 이 애매한 기준을 맞추는 게 이번에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9월 5일에 발표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만큼 더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고용지표만 보고 있는데,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9월 9일에 있는 고용통계 수정치 발표예요. 이게 뭔 소리냐? 미국 고용자 수 예비 기준 보정치 수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월간 고용 보고서에 대한 연간 벤치마크 수정 중 예비 단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건데, 제가 간단하게 이걸 정리를 해주면, 이 고용 보고서를 우리가 볼 때 비농업 고용이 몇 명이냐를 체크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고용이 되고 안 되고 이거를 하나하나 체크해서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표본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본으로 보는 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한테 일자리가 늘었고 줄었고를 체크를 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통계를 내 가지고 우리 고용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수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년 뭘 하냐면은 이 수정을 해요. 실제로 고용이 나온 거랑 그다음 우리가 통계로 내 가지고 만든 거랑 해가지고 수정을 봐요. 그래서 몇 명 정도가 늘었고 몇 명 정도가 줄었는지 실제 수치랑 이걸 체크를 해보는 거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표본기업이라든가 고용지표를 발표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 이제 이 벤치마크를 수정을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고용을 완벽하게 구석구석 기업 하나하나 매달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다가 매년 수정을 거치는 거예요. 실제 수치랑. 왜냐하면 실제 수치는 6개월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3월이면 9월쯤 나와요. 그러니까 시차가 존재하니 이게 바로바로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거고, 한 방에 몰아서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CES, 이거를 우린 현행 고용 통계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CES 자료는 BLS, 미국의 노동통계국이 매월 표본기업 약 12만 곳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모든 기업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고용보고서의 주된 지표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수정을 봐야 돼요. 실제 수치랑. 그래서 QCEW에서 실업보험 자료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그만둔 사람, 다닌 사람, 이 행정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전 사업체의 고용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정 데이터로 고용 현황을 보다 정확히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가지고 이거를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BLS는 매년 CES 지표를 QCW 이거를 이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행정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수정을 보는 겁니다. 표본 데이터를 한 거를 얼마나 오차가 있는지 그래서 수정을 하고, 이를 우리는 벤치마크 수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벤치마크가 안 맞으면 14만으로 계산했다가 막상 열어보면은 10,000명인 거고, 14만 계산했다가 막상 열어보면 10,0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차가 생기는 겁니다. 이 오차를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 9월 9일에
QCW를 열어보고 이거 기준으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과대됐다면은 고용을 줄여야겠죠. 야, 이만큼 아니야. 80만 명 빼, 60만 명 빼,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고, 과소됐다면은 야, 80만 명 더해, 60만 명 더해, 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겠죠.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예비 수정치는 이 QCW 1분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년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왜 올해 3월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6개월 정도 차이가 있다고. 지금이 9월이니까 올해 3월까지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CES 고용치와 비교를 해 수치 차이를 추정한 예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까 BLS 노동통계국에서 표본기업으로 계산한 거랑 실제로 행정 데이터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고 얼마나 적은지. 그래서 예비치가 발표된 시점에서는 원데이터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게 뭔 소리냐면 기존에 BLS가 구한 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반영시키진 않고 그냥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 확정치가 다음 해에 나오면 그때 이제 반영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치가 한번 나오고 확정치가 나오는데 또 예비치랑 확정치랑 차이가 좀 또 있어요. 예, 확인해 보면은 2024년에 BLS가 QCW 벤치마크로 인한 예비 수정안을 발표를 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났냐? 80만 개 정도 일자리가 감소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80만 개 정도 과대 계상됐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 수치랑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2025년 2월 이 벤치마크 최종치가 보니까 62만 6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80만 명 정도 일자리가 줄 줄 알았는데 60만 명 정도 줄은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조금 덜 줄었다. 그래서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겠는데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한 방에 오차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시기가 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9월 9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수정치가 틀리고 있습니다. 조사한 거랑. 그럼 여기서 과하게 고용 수정이 나타난다. 과하게 막 100만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시장에 정말 안 좋은 경기 침체가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면 100만이면은 거의 한 달에 8, 9만씩 과대 계상된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14만에서 2만 되고 그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경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고용지표 발표 결론입니다. 고용지표는 예상보다 둔화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수정치를 보면은 특히 이민자 추방으로 인한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 이민자들이 그래도 나름 일을 해줬는데 추방하면서 소비도 안 하고 일도 못하고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고용지표 발표 수치보다 수정치가 한참 낮게 발표가 됐죠. 그래서 수정치에 대한 발표가 너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10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발표한 게 다음 달에 얼마로 수정되냐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7월 수정치도 8월에 발표되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9일 고용 통계 예비 수정치가 발표됐을 때 작년보다 규모가 좀 많이 크다면 시장에 당연히 악영향을 줄 겁니다. 왜? 그만큼 고용이 덜 나온 거고 그건 경기 침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월 5일 고용보고서, 9일 고용통계 예비 수정치 발표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적당히 둔화해야 돼요. 성장해도 안 되고요. 많이 안 좋아도 안 되고 적당히 둔화해야 된다. 그래서 하락 동반한 금리 인하일지 아니면 완만한 금리 인하일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완만한 금리 인하가 나오려면 적당한 둔화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보고 있는 것들 중 하나일 뿐인 거고 실제로 그 이외에 불확실한 내용들이 꽤 있어요. 이것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얘기를 다 못 하겠는데 이외의 불확실성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S&P 500이 매년 확인해 보면은 9월이 항상 안 좋았다라는 통계치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그냥 통계일 뿐이거지만 항상 9월이 안 좋았다는 거는 올해도 안 좋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일본 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일본에서 금리 인상이 나오면 엔화가 강해지고 그럼 일본의 3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요. 그러면은 미국 채로가 있던 일본 돈들이 사실 환손실도 내고 일본 금리 손실도 보고 할 바에야 야 일본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일본의 뭐 보험사나
일본의 이제 기관들이 미국채에 투자해 놓은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환손실 감당하면서 실제 이 채권 금리 얘는 오를 거고 얘는 인하하니까 내릴 건데 그럼 굳이 여기 왜 사나요? 일본채 사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럼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처럼 급락이 나온다까지는 아니겠지만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정부 붕괴 위기 앞둔 프랑스 주식 채권 폭락 얘기 나오는데 프랑스가 지금 사실 정말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니라 진짜예요. 빚이 너무 많고 사실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고 이걸 쌓은 지가 거의 50년, 6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번에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죠. 이게 사실 증시에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왜냐면은 이 하청에 있는 이 직원들이 원청의 회장한테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진출도 막을 수가 있어요. 상당히 리스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 불확실성이에요. 좋지가 않은 내용들이 최근 들어 좀 몰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뭐냐, 9월에 조심해서 나쁠 게 전혀 없어요. 저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얘기 저도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시장이 불안할 때 종목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한데 어떻게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고용지표, 물가지표 한쪽이라도 격하게 발표가 되면은 증시는 악재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중요한 시기고, 특히 9월 FOMC 직전이 아니겠습니까? 9월 중순이니까 기대감이 최고치에 달하는 수준이고요. 지금 사람들이 기대가 엄청 높죠. 최근 불확실한 분위기가 많이 흘러나옵니다. 방금 전에 정리해서 한 방에 보여드렸죠. 위험할 때가 아닌, 그러니까 지금 위험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안할 때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매번 보수적으로 대비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저는 지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게 아닙니다.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는 좀 피해 있다가 좀 보수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고용지표가 아니라 이 고용 통계 수정치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거에 따라 적당히 둔화해야 된다라는 우리는 이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불안한 시장이니 9월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 조심하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이해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는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뭐 우주항공, 그 다음에 업데이트한 자료집들 아까 무료로 좀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되고요. 적을 때도 없고, 저희도 필요가 없어요. 개인정보 같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정식 투자자문이라 믿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 없습니다. 저희가 어플에서 푸시를 쏘거나 중요한 내용들은 알람을 드리거든요. 그럼 알람이 가면은 이거 승인하시겠어요? 알람 뭐 허용하시겠어요? 물어봅니다. 그럼 이것만 승인 허용해 주시면 된다.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내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한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업데이트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100% 무료로 전부 다 나눠드리니까 꼭 밑줄의 본전이잖아요.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저희가 좀 기업의 저평가, 적정 가치를 계산하는 법이랑 좀 주도주가 될 수 있을 만한 기업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저희 강의를 따로 진행하는데 특강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고 특강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강 날짜는 여기 있죠. 예, 토요일에 진행하는데 다 같이 들어가서 한번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9월 2일, 1일, 29일, 28일, 27일 추천주 무료로 매일매일 확인하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저희가 장전에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니까 꼭 종목 시황 테마주 다 매일매일 다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하게 저한테 힘이 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